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이브닝 뉴스 스케치의 탑프로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확대되며 한인사회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단속은 한미 관계와 미국 취업비자 제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LA 이민 단속 제한 조치를 해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조 집행을 멈추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의회가 앱스타인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 관리 책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포르토리코 방문과 군함 증파로 중남미 카르텔 대응 군사작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아동 청소년 VR 안전 연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전반적으로 심혈관 위험의 중립으로 보이지만 대체 식품에 따라 건강 영향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가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인들이 잇따라 표적이 되면서 분노와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유미정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네, 지난 3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세차장에 중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불법 체류자 5명을 체포해 갔습니다. 직접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한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한인타운의 중요한 사업장이 표적이 된 것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LA 단속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도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단 하루 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한국인과 한인들의 경제활동 현장이 잇따라 단속 표적이 되면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미국 경제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과 한인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배신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이후 한인 사회의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불법 체류 신분의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출근을 기피하면서 일부 한인 업소가 문을 닫는가 하면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곳도 생겼습니다. 한국인 사업주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인력 충원도 어렵고 이제는 단기 출장조차 ESTA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군요. 맞습니다. LA 한인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자 없이 고용이 이뤄져 온 관행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업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TA 적용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 고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불어 애틀랜타 총영사와 주미대사 공석으로 외교 공백이 겹친 점도 뼈아픈 대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과 현지 언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한 뒤 벌어진 단속에 커뮤니티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동맹국인 한국의 불안을 키웠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강력한 한미 관계를 원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안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이민 단속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외국인 투자와 비자 정책 그리고 한인사회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을 넘어 한미 관계와 비자 문제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김윤범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주도한 이번 단속은 단일 현장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로 현재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일부는 조사 대기 상태에서 한 공간에 머물고 있고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등 강압적 절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구금된 직원들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워싱턴 총영사관은 구금자 전원을 면담하고 자진 출국 동의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희망하는 모든 분을 다 만났다며 곧 동의서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현지 교민과 협력사 직원들이 ICE 앞에 모여 면회를 시도했으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일부만 구금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 것이라며 ICE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 관계 악화를 일축했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고 합법적으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인 고용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비자 정책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합법적 취업 비자가 부족해 한국 기업들이 ESTA나 단기 비자로 인력을 우회 파견해온 현실이 이번 단속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목소리를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특정 조건 하에 취업 비자 허용 확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지아 교민사회는 충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배신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 주민과 노조는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단속을 환영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 뒤 벌어진 단속에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비자 정책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ATC 이브닝 뉴스 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이민 정책 그리고 미국 내 일 정책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귀국 절차와 비자 문제 해결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제한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람 리포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앞서 연방판사는 단속이 인종과 언어에 근거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긴급 심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설명조차 없이 판결이 뒤집혔다니 충격적인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리포터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민 불법 체류 문제는 심각하다며 인종이 다른 요인과 함께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히스패닉처럼 보이거나 스페인어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을 체포할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최대 대규모 추방 작전이라고 부른 작전의 일환으로 하루 3,000명 이상 구금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속 범위는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심지어 세븐일레븐과 홈디포 같은 사업장까지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와 미국 시민도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단속 이후 지역사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남가주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 5천 명의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은 이를 무장점령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병력은 철수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LA 시장도 직접 목소리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LA의 카렌 바스 시장은 단속을 불법적인 행동이라 규정하며 연방정부가 어떤 근거로 단속을 벌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민자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가 다시 단속을 확대할 수 있게 됐군요.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는 다시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이민자 공동체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이민자와 미국 시민까지 무차별 단속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C 이브닝 뉴스 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인종차별 논란과 헌법적 권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해외 원조 집행을 강제하자 행정부는 이를 뒤집어 달라며 맞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2기 시작 이후 교통, 보건, 교육, 도시 지원 예산 등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낭비적이라며 줄줄이 동결했습니다. 그중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원조는 식량, 의약품, 개발 지원에 쓰일 예정이었지만 기한 만료를 앞두고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당은 현재 4,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이 정지된 상태라고 추산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은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상 의회의 재정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 가늠할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제프리 앱스타인 재단으로부터 소환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앱스타인 성범죄 수사와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기슬레인 맥스웰이 선물한 생일책의 편집본, 앱스타인의 유언장, 플로리다 남부 연방검찰과 맺은 불기소 합의서, 재정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고객 명단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익 진영 일부에서는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 공화당 의원들이 사건 재검토에 나섰고 위원회는 향후 관련 책임과 수사 범위를 다시 따져볼 계획입니다. 핏 헥셋 국방장관이 포르토리코를 방문하며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발 마약 운송 선박을 폭격해 11명이 사망한 사건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이 미국으로 향하던 마약 밀수선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부통령 JD 벤스는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카르텔을 제거하는 것이 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선박에 누가 탑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포르토리코를 지역 군사작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투기 배치와 군용기 운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 해군은 최소 8척의 군함을 현재 집결시켜 이례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중남미 지도자 일부는 전통적으로 해상 마약 단속은 해안 경비대의 임무인데 군이 살상력을 동원한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개는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큰 미군 증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가정에서 메타 연구팀이 아동 안전을 조사하던 중 10세 미만 아들이 VR 기기에서 성인에게 성적 접근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상부 지시에 따라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했고 보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부 문건을 의회에 제출한 전 현직 직원들은 메타가 아동 청소년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 연구를 축소하거나 삭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들이 나이를 속이고 메타의 VR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회사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아동 보호 기능과 부모 통제 장치를 강화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VR이 아이들을 성범죄 위험에 직접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폭로가 메타의 책임 회피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식이 지침은 포화지방이 많은 전지방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 제품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우유, 치즈, 요거트 섭취가 지방 함량과 관계없이 심혈관 질환 위험과 뚜렷한 관련이 없다는 이른바 중립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중립이라는 말은 유제품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설탕 음료, 가공육, 정제 곡물 같은 불건강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견과류나 두유 같은 대체 식품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지방 우유를 늘리면 사망 위험이 높아졌지만 저지방 우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올리브유나 카놀리유 등 같은 식물성 지방이 유제품 지방보다 건강에 유익하며 유제품을 고른다면 발효된 치즈, 요거트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유제품 자체보다 무엇을 대신해 먹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라. 이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동시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하심으로 행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